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상차를 논하다 제목을 미리 적어놨어요. 네. 차의 효과로 접근하는 차 명상이 됐습니다. 차의 효과. 왜 이제 저런 용어를 쓰는가 하면은 그냥 명상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차를 이제 한 잔 마시고 명상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죠. 그 전에 이제 다도와 이 차 명상의 다른 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차 명상의 특징이라 해야 되겠죠? 예. 이 첫 번째는 차 도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차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또 차 도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법이 따로 없다는 거죠. 예. 답법이 따로 없다. 예, 이런 뜻이.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는 인식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인식 수단.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마타, 이파사나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마타라고 하는 건 집중 명상이고 이파사나는 분석 명상인데, 그럼 대상을 인식하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다도에는 인식 수단이 없어요. 근데 차 명상에는 인식 수단이 있는데, 이거 네 가지나 돼요. 하나는 이제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은 이제 샷디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직관을 얘기하죠. 이게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거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추리가 있다. 추리. 예. 추리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상상기법을 사용한다. 상상기법.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스토리가 있다. 예. 이런 인식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도에는 이런 인식수단이 없어요. 여기는 이런 인식수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차에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요. 여기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답법에는 기운하고 한번 관련이 있지만, 요 명상에는, 명상에는 이 기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차향과, 이 차마다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혜가 있고 또 자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네. 자, 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특징적인 게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 명상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생사해탈입니다. 예. 생사, 삶과 죽음에 대한 해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해탈은 대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번역하면은, 그죠?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대자유를 얻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차명상의 목적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럼 뭘 도우느냐 이러면은 생사에 빠져 있는, 생사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코칭이 있어요. 명상 코칭이 있습니다. 차명상 코칭이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수행을 하면은 수행 현상이, 명상을 하면 명상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명상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수행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고 이건 어떤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해주고 수행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잘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체험했는지, 지혜가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수행하신 분들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려서 인정해 주는 게 있는 거죠. 승가에서는 뭐라고 하는 인가라는 말을 씁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는 걸 인가해 주는 게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요거는 이제 명상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차 명상 단계죠. 명상 단계에는 4단계가 있어요. 이 거울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의 단계가 있고, 공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단계예요. 거울이라 하는 것은 인식을 대한, 수행하는 데에는 인식 수단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인식 수단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알아차림의 직관과 추리죠. 또 상상 기법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과 같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인 거, 존재의 궁극을 이제 공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락하는 건 꽃을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꽃은 깨달음을 표현한 연꽃이 피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꽃잎이 중첩되어 있잖아요. 꽃잎이 중첩되어 있는 것은 상호 오존한 연기를 나타내는 진리란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심을 얘기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 요 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단계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크라. 인체에는 차크라가 있어요. 그래서 차크라에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 차명상에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총 8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명상의 특징이에요. 차크라라고는 아시죠? 몸에는 7개 차크라가 있어요. 여기에 정수리, 미간, 목, 여기에 가슴, 그 다음 배꼽, 배, 그 다음에 해운부. 이렇게 7군데가 있는데 이 차크라를 근거로 하는 수행이 오색차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 치유에 아주 좋아요. 네. 그게 특징적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 걸.
우리는 이 명상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인식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는 명상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명상의 수행이 있으면 그 명상의 목적인 생사해탈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식수단, 그 다음에 생사해탈, 수행 단계, 이런 것이 이제 명상 체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코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칭이 있다는 것은 지도해주는 스승이 있다, 이런 소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차로 효과로 접근하는 이 참명상이, 차의 효과로 접근하는 참명상에 대해서 참명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의 어떤 효과가 이 참명상을 도와주는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뒤에 또 얘기할 거예요. 차의 효과는 치유하고 관련되는 거 이야기하죠. 몸과 마음의 치유와 관계되는 건데, 차 명상을 이제 차 플러스 명상이 차 명상이잖아요. 그럼 차 명상하면은 치유 이 현상이 생겨요. 치유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럼 미리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가죠. 참 명상의 인식 수단 중에 상상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명상에는 이제 이렇게 초대하기 참 명상이 있어요. 자비다스에는 그게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나 하죠.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이제 참 명상하러 오셨어요. 한 10년도 더 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초대하기를 했는데, 누굴 초대했느냐 하면은 40여 년 전에 친한 친구, 헤어진 친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 속에서 다시를 꾸미고 그 친한 친구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차를 이제 따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찻잔을 탁 떨쳐버린 거죠. 아주 돌발적인 거죠. 상상 속에서. 그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난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20대에 친한 친구 왜 헤어졌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겨서 헤어진 거죠. 같은 동네에 같이 살면서 4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고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런데 초대한 분은 누구냐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나의 심리를 초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초대된 분이 누구냐면 자기 심리를 초대한 것이죠. 이분 생각은 그런 거죠. 내가 40년 동안 화를 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바로 그냥 이 전화번호를 수습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 아주 반갑게 친구가 전화를 받더라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녁 한 끼 식사를 초대를 해서 40년 전에 불편한 것을 다 해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자기가 40년 동안 화를 내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죠. 이게 치유예요. 얘기하자면. 명상이라 하는 것은 밖을 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자 볼관자 내관이란 말을 쓰는 거죠. 차를 매개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죠. 얘기하자면. 자, 하여튼 그것도 차의 효과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여기 이제 차의 효과로 접근한 참명상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차의 성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차를 마시면은 뇌파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산화질소락하는 기체성 물질이 생긴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차에는 뭐가 있는 기운이 있다는 것. 차 기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차 기운과 몸 기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 맛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명상과 연결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의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차에는 이제 크게 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테킨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카페인이 있고, 세 번째는 테아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상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카테킨은 사실 황산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를 마시면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에서 세포 손상을 막아줘요. 그런 것만 아니고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그런 고지혈증 같은 이런 걸 예방을 합니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은 맛이 쓴맛이 나는데 카테킨은 이제 떫은 맛이 나지만 이 카페인은 쓴맛이 나요. 근데 각성 효과가 있어요. 각성 효과는 뭐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의식의 명료성이에요. 의식이 명료한 상태를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혼침이 오죠. 그러면 이 혼침은 수행을 방해 놓습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장애하는 요인이 돼요. 그런데 이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갖고 있대 의식을 명료하게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의식이 명료한 것은 선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지혜 개발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몸을 이완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테아닌이라는 성분이에요. 테아닌은 이 몸을 이완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수행으로 하고 뭐하고 연결된 선정하고 관련된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오는 거. 근데 카페인은 의식을 명료하게 해주고 테아닌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수행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식이라는 게 명료하게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의식이 흐릿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피로감이 많고 이런 분들은 커피를 좋아해요. 각성시켜 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중독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뇌파하고도 관련돼요. 자, 뇌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일상 이렇게 쓰는 뇌파는 베타파입니다. 그 의식이 거치게 작용할 때예요. 그런데 몸이 이완이 되는 뇌파는 알파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상에 할 때 명상 뇌파라고 할 수 있는 세다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파가 있는데 그는 잠하고 관련됩니다. 감마파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주파수가 각각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불안하다든지 흥분이라든지 긴장감을 갖다 주고 이러는 건 베타파에서 다 일어나요. 거친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차를 탁 한 잔 마시잖아요. 뇌파가 싹 달라져. 알파파로 바뀝니다. 몸이 이완이 돼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마주 앉으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뭘 가져왔는가 하면은 차를 따라서 한 잔씩 마셨다는 거죠. 차를 한 잔씩 마시니 좀 얼마 있지 않아서 학생이 자기 고민에 대해서 술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 왜 그럴까요? 차를 마시면 몸이 이완이 돼요.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차가 굉장한 효과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개 이제 알파파는 8에서 12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명상을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뇌파가 바뀝니다. 세다파로 바뀌는 거죠. 베타파에서 바로 세다파로 가기는 어렵지만 차를 한 잔 마시면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죠. 그 다음에 차를 마시고 명상을 수행을 하면은 세다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명상하는 것보다도 차를 마시고 명상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1998년도에 제가 중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요. 그 중국 시아문시에 그 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장 스님이 저한테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이 이제 송강사하고 자매 결혼을 맺자 하는 편지예요. 조선족 스님이 제가 없는 사이 방 안에 편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가 저한테 올 편지가 아니죠, 사실은요. 주의 스님한테 가야 되는 편지인데, 제가 이 보조국사 어록을 어느 스님께 선물했더니만 보조국사 어록이 바로 그 절 방장 스님한테로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그는 인연이 있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총 이제 4명의 스님이 이제 볼 보고 돌아올 때 우리가 이게 중국에 왔으니까 선종의 발상지인 여기에 왔으니까 그래도 선종 사찰을 한번 순례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제 순례를 했죠. 그 중에서 남아사에 가게 됐어요. 육조 해능 스님 계시는 곳에. 조금 늦게 이제 저녁 무렵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지객 스님이 아이고 한국에서 멀리 오시고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저녁에 우리 같이 정진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4명의 스님들이 좋다 했어요. 그래서 선방에 내려가서 정진하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아주 유명한 선방이에요. 얘기하자면은 허운선사가 깨달았던 선방이기도 해요. 허운선사는 120살까지 사신 분 유명한 선사입니다. 근데 어쨌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선방에 다 둘러 앉았는데 거기에 차 사발을 하나씩 다 주고요. 땅콩 서너를 주면 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 땅콩 서너를 먹고 차를 마시는 거죠. 그들고는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방 풍습이에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도 항상 지대방에 차 도구를 갖다 놓고 언제든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락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차 이러면은, 세계사에 유명한 사건이 2가지가 있었죠. 중국이, 그러니까 청나라 만렵에 홍콩을 영국에 뺏긴 사건, 차하고 관련됩니다. 그것이 전부 다 중국의
차를 그 영국에서 많이 수입했어요. 그 영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 흔들린 거죠. 근데 아편을 대량으로 중국에다가 판매를 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차를 사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청나라가 져버렸죠. 그래서 홍콩이 뺏긴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죠. 미국이 독립하게 된 차하고 관련, 보스턴에 그 차를 배가 들어와 가지고 차가를 계속 올렸던 거예요. 이 보스턴 시민들의 화가 나가지고 차를 물에 빠뜨리는 사건으로 기여를 해서 영국에서 군대를 보내니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독립했습니다. 차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하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한 사건을 일으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은 뭔가 하면 정신사적인 영향을 준 거죠. 송나라 때 다선일미락하는 용어가 나왔죠. 어느 국군 선사의 라는 유명한 선사께서 이 다선일미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차를 마시고 일미를 깨닫는다. 깨달음, 이 명상이 단지 차를 마시고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송나라 때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명상에는 다선이죠. 옛날에는 다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선에는 명상 체계가, 독립된 명상 체계가 없다는 데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차 명상은 21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차 명상에는 독자적인 명상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써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차 명상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차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길래 차 명상이 탄생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 차의 효과로 접근하는 차 명상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뇌파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더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상에는 수행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성가에서는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동정이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 상태가 늘 이려 상태, 바뀌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늘 깨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동정이래요.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늘 의식이 깨있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동정이래예요. 근데 그거는 뭐하고 관련있느냐? 뇌파는 알파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셋아파는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몽중이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셋아파가 5에서 8헤스 정도인데 보통 꿈꾸는 상태에서 생성된다고 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여기서는 깊은 통찰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는데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몽중이려라 하는 거는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도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의식이 깨 있어요. 근데 거친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깨있는 의식이 거칠다 그러면 꿈에서 깨버릴 겁니다. 근데 꿈을 꾸면서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알아요. 근데 꿈이 깨지는 않고 꿈속에서 의식이 깨있는 게 몽중이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셋아파하고 관련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의식이 깨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깨있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몽중이려보다는 숙면이려가 훨씬 미시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델타파에 들어가면 1에서 4헤슬 정도의 뇌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바로 깊은 잠에 빠지거든요.
여기서 의식이 깨있으면 뭡니까? 그것을 숙면이래라 그럽니다. 깊이 몸은 잠들어 있는데 의식이 깨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매이래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24시간 의식이 깨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례를 얘기하면은 켄 웰브의 일기락 하는 책에 보면은 켄 웰브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뇌에다가 선을 줄 연결한 모니터를 연결합니다. 뇌파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고는 딱 앉아서 선정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뇌파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순간 뇌파가 일직선으로 쫙 갑니다. 뇌파가 일직선 간다 하는 건 이 여기서 말한 델타파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은 깨 있어요. 그 뇌파는 일직선이 됐어요. 죽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뇌파인데 그걸 대중학교에 보여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의록이나 논술에서는 그런 상태는 24시간 깨있는 의식이다. 그렇죠. 그럴 때 24시간 깨있는 오매일의 경지에 가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록에도 이야기하고 논술에도 얘기를 합니다. 이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은 의식이 깨달음의 직전에는 의식이 밤이 낮같이 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셨는데 뇌파가 달라졌다. 네. 몸이 이완이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명상을 했다. 그 차 플러스 명상이죠. 차 명상이에요. 그러면 제다파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델타파로 가면 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의식은 성성하게 깨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동정일에서 몽중일에, 몽중일에서 오매일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차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명상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이 차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써 송나라 때 벌써 다선일미락 하는 용어가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 스님들이 차를 가까이 하겠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선종사찰에는 차나무가 다 있고 차를 재배하고 차를 즐겨 마셨던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명상을 하면은 산화질소락 하는 게 생기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자, 명상 중에 한 세다파 정도의 뇌파 수준에서 명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은 이미지 같은 게 막 생기면서 몸은 아주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해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지켜보는 영상을 지켜보는 수준이 되면은 내 안에 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산화질소락하는 게 생깁니다. 기체성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찾아보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 혈관이 이완이 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한. 뭐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뇌출중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향바이러스, 바이러스 다 죽이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혹시 암 환자라든지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혹 어떻게 알아요? 산화질소 같은 이런 기체성 물질이 생기면은 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몸 치유죠. 그래서 이제 차의 효과로 접근한 차 명상하는 치유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제 마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성격은 경안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이 수행을 하게 되면 7가지 깨달음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안각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안각지. 가별 경자 편안할 안자. 마음에는 기쁨이 생기고 몸은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차에게 기운이 있어요. 예. 차는 기운이 있는데 커피는 기운이 없어요. 각성 효과는 있어요. 그것도 수행에 명상에 도움이 되긴 되지만 기운은 없습니다. 커피에는. 왜냐하면 열매는 수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차는 잎이에요. 차 잎은 뭡니까? 발산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법절에서 차를 마시면은 이 차 기운이 몸의 기운에 이 영향을 줍니다. 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동다송에 보면은 그 초이선사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를 잘 만들어 가지고 중정에 맞는 물을 끓여서 차 잎을 탁 투입을 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다신이 생긴다 그래요. 차의 신령스러움. 예, 다신. 다신이 뭔가 봤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신이 생겼다 하는 알 수 있는 건 겨드랑이에 바람이 살살 일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면서 깨끗한 경계, 청경에 이른다. 그러니까 청정한 경계에 이르면 깨달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다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차락하는 게 바로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법정 스님 계시는 길상사에 한번 갔습니다. 법정 스님 계시길래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차를 한 잔 주시면서 겨드랑이 땀나는 차가 좋은 차야 이러면서 차를 주시더라고요. 차락하는 게 바로 명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행을 오래 해야만이 기쁨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는데 수행도 하지 않는데 차를 한 잔 마시고 기쁨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굉장한 사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경안각지, 경안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현상. 수행자는 늘 뭔가 마음이 가벼워요. 근데 차를 마시는데 수행도 하지 않고 차를 마시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러면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차를 마시고 수행하면 훨씬 수행에 도움이 되는 수. 그래서 이제 이 몸의 기혈을 다 열어주고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거는 몸이 가벼워지는 거나 번뇌 힘이 약해진다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잡생각이 별로 안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슨한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아주 기쁘게 하죠.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차가 이런 효능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경안이 생기면 온몸의 기운이 쫙 뻗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수행하시는 분은 저녁에 잠들었다가 새벽에 의식이 깨어날 때 온몸의 기운이 쫙 뻗칩니다.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면 현상이 생기면 이건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분이 있으신 분은 수행자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차를 마시고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정과 지혜를 얻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락하는 게 이런 효과가 있다. 기쁨과 착함을 일으키는, 게 이제 기운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시간이 어느덧 다 된 것 같죠? 예.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 기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몸 기운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하고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은 차의 효과로 접근하는 차 명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차의 성문, 또 산화질소, 뇌파, 기운, 이걸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명상의 효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